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LG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LG전자 오늘 제가 이제 계속 LG전자가 이 LG화학의 영향을 받아서 LG화학이 이제 리콜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 LG화학이 이제 아직 5일선 돌파는 못했지만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오늘도 시가는 이제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 양봉이 하나 살짝 나오는데, LG전자가 오늘 무려 10%가 넘게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이 동조화되는 현상에서 빨리 벗어나서 각자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LG화학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LG전자는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액션이 계속해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 5일선 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저점은 계속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LG화학에서 양봉 하나만 나와줘도 LG전자는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LG화학이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LG전자가 10%나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11선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올라간 배경에는 물론 기술적인 것 외에 다시 애플카 이슈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애플카가 아시아권의 이제 완성차 업체, 부품, 전기차 부품 업체 이런 것을 이제 또 구하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LG전자가 급반등을 해줬어요. LG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아나 현대차도 올라줬는데, LG전자가 원래 이 마그마라는 부품 회사 있죠. 이 처음에 지난 1월 달에 그때 이제 상한가를 쳤어요. LG전자가 평생 안 움직이는 종목이었었는데 이게 상한가를 칠 정도로 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애플카, 이 이슈가 상한가 치고 이제 엄청 올라갔죠. 10만 원짜리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19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따블이 한 달도 안 돼서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쭉 조정을 보이지만 LG전자는 가전제품, 왕년에 이 가전제품 회사에서 물론 가전제품도 잘 만듭니다. 더 굉장히 잘 만들죠. 근데 이제 전기차 부품 회사로서 주가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고, 전기차 부품 회사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LG하고 이제 마그나하고 이 합작사를 설립해서 이 애플카 생산하는데 이 협력업체다. 협력업체로 유력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자, 이렇게 되죠. 그 여파가 오늘 뉴스가 또 나오면서 급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LG화학하고 LG전자는 동조화 현상 끝났어요. 그리고 LG화학도 악재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면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왔고, LG전자는 이제 다시 전기차 부품 회사로서 지갈길을 간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단 오늘 이제 급반등을 10%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21선. 자,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21선 위로 이제 안착하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15만 원대로 돌려서 요 중심선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한 15만 6천 원대인데, 자, 이 부분 이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원래 횡보하던 이 15만 6천 원대, 그렇죠? 요 박스권 이었다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 위로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안정권을 찾게 된다. 다음 주에 한번 LG전자가 요 박스권 다시 복귀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 바이오죠. 바이오 쪽이 막 뭐 연일 급등을 하고 있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제 바이오였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형주 쪽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21선을 타면서 잘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드립니다만 회원 가입을 한번 했었는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성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잘 매수를 해서 꽤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런데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고점 부분까지 이제 올라왔다. 자, 그리고 이 거래량이 터진, 이때 거래량 터지고 또 이때 거래량이 터졌죠. 이 거래량 터진 이 고점대. 자, 여기를 그러니까 35만 원대가 이제 최고점대인데, 고점대를 넘기 위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여기를 이제 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또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을 보면 역시 외국인이 잘 들어오는 종목,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차트하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와도 떨어지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이 트렌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바로 바이오 쪽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우량주건 대형주건 소형주건 중소형주건 바이오자가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오늘도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38만 주가 넘게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지금 백신, 치료제 이쪽이죠. 연일 이 확진자가 이제 지금 뭐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간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백신이 이제 보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위드 코로나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도 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치료제들도 더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들 이 바이오 쪽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계속될 것이다. 9월 달에도 바이오의 이 강세는 계속될 전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쉬었다 갈 수 있겠죠. 그럼 쉬는 동안에 또 다른 종목들이 많아요. 연관된 종목들이. 자,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3상 들어가 있죠. 3상 돌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KUDIL 지수 편입이 또 들어왔고 그러면서 오늘 10%가 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승 분위기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을 찍었어요. 100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익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정별로 올라가다가 뭐 엠벨까지 탁 떨어졌다든지 뭐 60일선까지 왔다든지 또 가다가 이제 21선 눌림목을 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익 내기는 상당히 용이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지수 하락장에서도 이 엔벨롭과 중심선에서 온 종목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꽤 많이 올랐죠. 막 10%, 15%씩 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이 바이오 쪽 얘기를 많이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삼성전자, 카카오 이게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보니까 거의 2명 중 1명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많이 갖고 계셔서 지금 많이 올랐다가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좀 수익 날 때까지 쭉쭉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수익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어디서 매수를 해서 과연 이제 또 수익을 낼 것인가, 이미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물려 있으니까 계속 설명을 듣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종목들에 대한 연구, 또 어떤 종목을 어디서 살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면은 어떤 종목이 좋다는 얘기는 잘 들려요. 근데 어디서 사냐가 문제죠. 근데 어디서 사냐도 어디쯤 사면 돼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검증하기도 어렵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디가 오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일까요? 물론 다음 주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다시 100만 원 넘어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 주가, 미래에 대한 주가는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오면은 반등이 나온다는 자리는 기법상 또 확률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들 참 엔벨롭 잘 맞아요. 엔벨롭에 딱 오니까 기가 막히게 오르죠. 또 중심선에 딱 오니까 기가 막히게 올라요. 중심선만 오면은 오른다. 자, 그러면은 얘는 단기적인 반등이 다음번에 어디서 나올까? 지금 60일선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옆으로 횡보하면은 60일선과 붙으니까, 횡보할 때 60일선하고 붙을 때는 사면 안 돼. 그죠? 그런데 얘가 90만 원까지 질질질질 떨어져. 그러면은 90만 원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왜냐? 60일선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6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60일선에 오는 게 아니라
질질질질질 옆으로 하다가 이제 60일선하고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엔벨롭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떨어졌을 때 엔벨롭이 온다? 감사합니다. 반등 나와요. 자, 요렇게 항상 내가 60일선을 사겠다. 엔벨롭에서 사겠다. 혹은 이제 뭐 지수가 또 하락을 해서 슈퍼 급락을 하게 되면은 중심선에서 사겠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60일선 그다음에 엔벨롭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찍어 드립니다. 자, 기억해 두셨다가 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 자리가 올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또 9월 달에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또 반등을 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이 있어요. 자, 제가 SK 바이오팜은 지난번에 이때였죠. 정확하게 하면 이제 6월 7일 날 방송에서 한번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평선이 다 밀집이 돼 있다. 완벽하게 21선이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위에 이평선이 없어요. 이제 저 121선밖에. 그러면 1차 121선, 2차 중심선 이렇게까지 딱 찍어 드렸죠. 그랬더니 정확하게 거기까지 가고 중심선 맞고 이제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되는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흔들림 없이 가는데 항상 이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남들 다 밑에 사가지고 수익 날 때 꼭 그 얘기 듣고 이제 그때 지금 사도 돼요? 여기 팔 때라니까. 그런데 이제 마치 더 갈 것 같죠. 이만큼 올라왔을 때는. 그죠? 아니에요. 많이 떨어져서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했을 때가 저점이고요.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할 때가 거의 고점입니다. 항상 주식은 그래요. 심리를 갖다가 딱 알기 때문에 세력들이 외인 기관이 개미의 이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이게끔 차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자리가 바로 딱 요 자리예요. 근데 여기 딱 그 자리까지 오니까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SK 바이오팜 세력들도 요 가격대는 깨지면 안 되는 자기네들만의 이 지켜야 될 자리다 요거죠. 요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돈 써가지고 그러면은 딱 고개를 찍고서 이제 살짝 올랐는데 자, 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중심선 위로 올라섰어요. 그전에는 중심선까지만 오면 떨어졌는데 중심선 위로 올라섰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위에 전고점이 이렇게 있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평선이 없어요. 60일선, 20일선 다 이제 이 주가가 올라섰고 자, 그리고 외국인이 쫙 들어오고 있다. 기관도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이 좀 파는 거를 기관이 받고 또 기관이 좀 팔 때는 외국인이 받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거 좋다 그랬어요. 그래야 좀 떨어지더라도 한 놈이 받으면 또 올리고 또 다른 놈이 팔면 또 한 놈이 받아서 또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이제는 반등의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될 시간이 돼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 지금 좋죠. 자, 역시 외국인이 들어와서 컨트롤하는 종목들 제가 이제 지난 지수 하락장서부터 계속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카카오 이 지수가 빠질 때도 안 빠지고 요 저점을 정확하게 지키고 고점도 정확하게 만들었다. 자, 그렇게 해서 박스권을 요렇게 요 자리 15만 3,500원 정확하게 박스권 만들어 놓은 자리 그 다음에 요 14만 2천원대 자, 요렇게 자리를 갖다가 박스권을 딱 요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21선 60일선 낀봉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 자, 지수가 빠졌지만은 곧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서 21선 위로 복귀. 자, 그래서 이제 간다.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쭉 가요. 정고점 박스권 돌파해서도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가 이 외국인, 특히 이제 또 기관도 쌍끌이로 들어오고요. 기관이 가끔씩 파는데 뭐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정고점, 요 봐요. 요때 21선 위에서 횡보를 쭉 하다가 이때 급락을 확 맞았어요.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로 자회사들이 빵빵하죠. 카카오는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로 이게 날라갔어요. 그렇죠? 그때 뱅크가 있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자, 그러면은
뱅크가 된다 그래가지고 뱅크페이 그다음에 연말에 또 웹툰 자 이런 게 이제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올랐다가 이제 조정 받을 때가 됐죠. 그리고 나서 뱅크 상장하고 페이 상장하고 근데 이제 이때 이게 공모가 고가 논란이 있으면서 이 조정을 받았죠. 핑계를 삼은 거예요.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주가를 좀 떨어뜨리고 나서 횡보를 거치면서 물량을 모았고 외국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를 지금 올립니다. 9월 달에 카카오가 더 가는 이유가 이 카카오 페이 상장이 있어요. 그죠? 페이 상장. 그렇다면 이미 이제 악재는 끝났어요. 페이가 이제 공모가가 이 고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8월 달에 안 해주고 9월 달로 연기됐다. 그러니까 연기됐으니까 악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가닥 떨어졌지만 이제는 연기되는 거 없이 정상적으로 9월 달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장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상장이 다가오면은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전고점이 어디예요? 16만 5천 원 부근인데 이때 16만 5천 원을 조금 못 갔죠. 뭐 16만 3,500원, 4,000원 여기까지까지 갔단 말이에요. 얘네 보면은 4,500원까지 갔네요. 그죠? 16만 4,500원. 그러면은 얘네 보면 이 정말 이 한 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 지지 저항을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아주 정확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다음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16만 4,500원 부근. 물론 이제 이 페이에 대한 이슈 때문에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매도 시점을 단기 매도죠. 단기 매도 시점을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카카오가 5일선 따라서 아주 멋지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요. 자, 네이버도 역시 지난번 60일선 이 42만 원대를 계속 외국인이 이제 이 지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역시 외국인. 그러니까 네이버도 이제 외국인이 요때부터 들어왔어요. 요때부터 들어와서 쭉 들어오고 지수 하락기 때도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추가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42만 원은 어떻게 하든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21선 부근에서 쌍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21선이 복귀를 했어요. 자, 복귀 이후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요 44만 원대. 이때 외국인 여기서 들어온 물량이 자기네 들어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자, 요것을 팔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가져가느냐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5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또 21만 5천 주 대량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이 또 꼽사리를 살짝 낍니다. 3만 6천 주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돌파시키기 위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게 막 탄력성이 크게 이렇게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카카오도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이렇게 올랐으면 또 음봉이 하나 살짝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5일선, 10일선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 다음 주에 한번 네이버가 46만 원대 이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신고가 쓰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토대로 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이걸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좀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써줘야 돼요. 저기 매수가다 평단가 뭐 또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해서 샀는데 물렸다든지 주로 이제 좀 물린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을 또 사연을 읽어보고 또 안타깝고 이러니까 좀 더 해드리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좀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21선 위로 이제 드디어 골든크로스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살짝 이제 올라서 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이 외국인이 한 몫을 한다. 이제 외국인 언제 들어오나 막 그랬는데 이때 빵 칠 때 이제 이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와서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들어와 주니까 오늘은 또 240만 주 들어와 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21선 위로 이제 드디어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 줬습니다. 자, 좀 거래량이 좀 아쉽죠.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보면 근래에 들어와서 떨어질 때 거래량 맞게 터지면서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면서 점점 어제보다도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보통 음봉에는 거래량이 적고 양봉에는 거래량이 많은데 이 양봉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작아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게 어딥니까? 삼성전자에. 그래서 21선하고 5일선하고가 드디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은 이때 한번 됐고, 자 이제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자 어느 정도 하락 추세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지금 그러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좀 버텨준다면은 자 다시 한번 77,000원대 요걸 돌파시켜 줘야 제대로 21선에 이제 안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이 76,000원대 이하로만 깨지지만 않으면은 5일선, 21선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다음 주에는 한번 반등의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21선에 이제 안착을 했죠. 어제는 21선 위에 이제 안착하는 음봉, 오늘은 21선에서 반등하는 양봉이 나와주는데 역시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지난 10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찍고 481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외국인이 여기서 지금 이제 쭉 매집을 해 놓은 상태예요. 외국인이. 자 그러면서 조금씩 올려요. 지네들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걸 폭락을 시켜놓고선 다 떨어지고 나서 이때부터 싹 사잖아요. 그러더니 쭉 사는 거 봐요. 왜 싸게 사고 싶으니까 야 10만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올려가지고 15만원에 팔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있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예.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항상 주식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지네가 싸게 사기 위해서 나쁜 뉴스를 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SK 하이닉스가 나쁜 회사겠습니까? 6개월 전에 좋았는데 6개월 사이에 뭐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글을 써가지고 리포트를 써가지고 주가를 폭락시켜 놓고선 그리고 나가지고 지네가 싹 사잖아요. 폭락 2 나올 때 개미들이 또 보고선 뭐 다 집어 던지고 손절시키고 그리고 나가지고 지네가 산 다음에 싹 올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당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그냥 버티라고. 그리고 이 밑에 481선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다. 뭐 엔벨롭 기술적 481선 다 여러분께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또 저점에 잡는 그런 자리들 많이 이제 제가 교육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못 보신 분들은 교육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좀 공부 차원에서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홍주식을 영상을 이해하시면서 공부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외국인이 이제 버티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쫙 이렇게 올라가려 그러면은 외국인이 좀 이렇게 들어온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쫙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팔아야 돼요. 예. 파는 거를 누가 받냐면 기관이 받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제대로 가요. 아니면 쌍끌이가 들어오든지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계속 사. 그리고 기관이 쫙 보태주면 쌍끌이가 되면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 그러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된 또 좋은 얘기가 나와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단기간에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9월 달이 지나게 되면은 저 뭐가 나와요. 이제 4분기로 접어들어요. 4분기 벌써. 9월 달이 끝나면 3분기가 끝나고 이 10월 달에는 지금 벌써 9월 달이에요. 그럼 다음 달 한 달만 있으면은 실적 발표 또 합니다. 3분기 실적 발표. 그때쯤 되면 한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분기 때는 또 안 좋아요. 보통 반도체들 4분기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올립니다. 안 좋다고 알고 있으니까 개미가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력은 올려요. 작년에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다는 거 아는데도 12월 달부터 랠리가 나와가지고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왜 그래요? 내년 1, 4분기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4분기는 안 좋았지만. 그 3분기 때 벌써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한 달이 건너뛰고선 나쁘지만 좋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나쁜 거는 무시하고 그냥 막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그렇게 지대 멋대로 이제 말을 만들어서 갈 수가 있어요, 얘네는. 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일단 여기서 사놨으니까 앞으로 어떤 말이 나오면서 끌어올릴지 한번 보면서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그동안 수급도 참 찌질하고 참 찌질하다 이제 계속 그랬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 한번 딱 들어와 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는 기관에서 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연기금은 역시 뭐 쇠장창 팔기만 하고 있고 한 번도 안 사요. 연기금은. 이제 외국인이 이제 그나마 간헐적으로 들어오다가 오늘 좀 들어와 주면서 드디어 21선에 이제 다시 또 안착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차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21선에 한번 올라왔다. 윗골이 달렸기 때문에 좀 빠질 수는 있다. 그런다 하더라도 21만원 요 양봉 나온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21선 위로 복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항상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한번 찔러놓은 자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게 어렵지가 않죠. 예, 처음에 올라가기가 뚫기가 어렵지 한번 뚫어놓은 자리는 지지받고선 다시 올라간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는 또 애플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근데 현대는 이제 애플하고 안 하지만 기아는 애플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되니까 기아는 지난번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기아랑 현대랑 같은 식구니까 현대차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21선이 이렇게 일단 올라서는 모습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도 오늘부터 또 21선, 5일선 자, 요것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어쨌든 뭐 다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1만 원대 자 여기를 지켜준다면은 21선 위로 이제 계속 안착이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2달 전에 떨어진 이후로 한 번도 못 넘다가 최근에 9월 달 들어서 21선 위로 살짝이나마 이제 올라서 주는 모습이 나왔다. 요것만 해도 참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61선, 22만 5천 원, 여기 중심선, 61선 다 있어요. 자, 이 부분까지 일단 오고 그 이후에 이제 이 22만 5천 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받더라도 61선 돌파한다 그러면은 일단 추세는 전환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요. 기아는 자, 외국인이 지금 이 지난번 이 폭락 때, 하락 때 빡 찍을 때 이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8월 20일 이후서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오늘까지 쭉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뭐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주야장창 들어오면서 21선도 강력하게 돌파하고 돌파한 이후에 61선 맞고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 찍어놨으니까 반등이 나온다. 근데 오늘 이제 반등이 또 나왔고 자, 그러면서 이 61선을 자꾸 윗꼬리 달고 떨어지고 외국인이 이때도 왕창 들어왔었어요. 61선까지 딱 올라오고선 빠지잖아요. 자, 이번에도 61선까지 찍고 조정을 한번 받았지만 이때랑 틀리죠. 이때는 지수도 조정을 받고 외국인들도 들어오다 말고 그렇죠. 이때 200만 주가 이날이요. 이날 20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4일 동안 주야장창에 떨어질 때까지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닥서부터 이제 외국인이 쫙 들어왔습니다. 참 컨트롤 잘해요. 차트를도 잘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탄력성이 훨씬 더 좋고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하다. 이 설명을 갖다 제가 계속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아가 다시 한번 6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추세가 전환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즉, 이 61선만 가면 3번, 4번 떨어졌는데, 자, 요번에 이제 딱 올라서서 61선 돌파하게 되면은, 이 위에 이제 이평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88,000원대, 직전에 이제 계속 저항대를 받았던, 여기를 이제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좀 또 뭐 협상을 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좀 뉴스가 좀 착 하고 나오면은 좀 멋지게 좀 반등이 할 것 같은데 모르죠. 그거는 항상 주가 올려놓고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항상 그래요. 뉴스 터지기 전까지 쫙 끌어올리고요. 뉴스 빵 터지면 호재 뉴스면은 갭 떠가지고 음봉으로 내리고 안 좋은 얘기면은 그 다음에 확 꼬꾸라지고 이렇게 돼요. 그럼 아직 이제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아도 앞으로 이제 뉴스가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좋아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지난번에 어제 이 K 배터리 뭐 LG 화학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삼성 SDI도 일단 좀 조정이 나왔지만 야,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팔기 위한 또 수익 실현을 일부 하기 위해서 명분을 갖다 붙인 거고 또 많이 떨어지니까 또 딱 멈추는 이러한 캔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75만 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삼성 SDI를 좋으니까 사라 이거는 아니에요. 좋으니까 사라가 아니고 좋아요. 삼성 SDI가 왜 나쁩니까? 좋죠. 좋은데 진입하거나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미 삼성 SDI는 여기서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이렇게 갈 때 돌파하면 더 간다, 돌파하면 더 간다 말씀을 드렸고, 이 전고점 여기까지를 한번 목표로 본다. 80만 원대 넘을 때까지. 자, 근데 정확하게 다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새로 갈라 그러면은 이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는 그냥 일부 분할 매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유자의 영역이죠. 이때 사서.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진입 자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을,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좋으니까 좋다고 하죠. 근데 좋다라는 얘기가 꼭 매수 시점이다, 뭐 진입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돌릴 때요, 이럴 때 바닥일 때는 좋다는 얘기 없었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왜냐, 이쯤 가면 이제 신고가 가니, 뭐 100만 원 가니,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슈가 됐을 때에 되니까 방송에서 나와서 다 좋다고 하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개미들의 관심이 높아진 거에 대한 답변인 거지, 거기가 진입 시점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좋다가 나오지만, 그러면은, 예, 삼성 SDI는 어디, 제 말씀드렸죠. 엠벨로 오든지, 예, 중심선 오든지, 이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온다고. 봐요. 중심선 딱 오니까 어때요? 급반등 팍 나오잖아요. 예. 엠벨로 보니까 어때요? 엠벨로 딱 오니까 그때부터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 자리가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좋다 나쁘다 이제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KB금융이요. KB금융은 어때요? 외국인이 지금 5만 원 라운드 피겨 지지하면서 계속 여기 중심선 봐요. 중심선 딱딱 찍으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 지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121선 또 54,000원 이 전고점 부근 돌파하면은 간다는데, 돌파를 살짝 하다가 이제 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미국 이슈, 그다음에 국내 금리 인상 이런 게 이제 다 단행이 되면서 일단 이 조정권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끝난 건 아니죠. 연내 계속 한 번 더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테이퍼링에서는 이제 연내 이제 올린다는데, 예, 좀 시장에 충격을 받지 않게끔 급진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KB금융도 연내에는 54,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예, 외국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쑥 들어왔다가 좀 팔아요. 또 쑥 들어와요. 지금 또 3일째 들어오니까 안 떨어지고 좀 버팁니다. 네. 그러니까 즉 박스권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KB금융은 좀 빠지면 5만 원, 예, 좀 오르면 54,000원. 자, 요런 박스권대에서 있어 주기만 해도 54,000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 물론 한 연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유로 지금 잘 버티고 있다. 자, 신한지주가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 38,000원대에서 9,000원대, 자, 요 부분에서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슬슬 이제 60일선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 60일선 딱 찍고선 이제 돌파 못하고 내리니까 오늘은 또 버텨요. 그렇지만 외국인은, 예, 그런 대로 이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37,000원대 요 박스권 하단, 중심선 하단이었는데, 자, 요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어도 버티고, 또 테이퍼링 완화 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한번 내려왔지만 다시 또 반등.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누군가는 사요. 외국인이 사면서 버텨주는 모습이 박스권을 유지를 시켜주면서 요 신한지주도 다시, 예, KB금융하고 그 움직임을 같이 할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현대건설이요. 자, 현대건설 진짜 본대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이 지난번에 이제 이 현대건설을 이렇게 딱 지수가 빠지면서 지난 8월 달에 쥐장창 이렇게 내렸어요. 이때에 쭉 내릴 때에 외국인이 하루도 안 빼놓고 사요. 마치 떨어질 때 개미만 사는 것처럼. 근데 개미가 열심히 여기서 쭉 팔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 지수가 하락을 해서 또 종목이 잘 나가던 종목이 이렇게 한번 떨어졌을 때 외국인이 떨어질 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뭐 혹은 또 기관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다가 주야장창 떨어질 때마다 계속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언젠간 끌어올리는구나. 그 언젠간이 저점이 어디예요? 대부분 엠벨로. 자, 그래서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정배열로 가면 한 번씩 쑥 빠졌다가라도 랠리가 나옵니다. 또 한 번 쑥 빠졌다가도 반등이 쫙 나와요. 자, 이런 것처럼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은
절대로 한 방에 안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던 애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대형주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물론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형주는 탄력성이 대형주보다 훨씬 좋죠. 2배, 3배의 이 반등력이 있죠. 5% 올라갈 때 얘네는 10%씩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현대건설 꾸준히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항상 외국인이 들어왔던 것을 올라갈 때 외국인이 팔아야 돼요. 팔면은 그거를 누가 받아줘야 돼요? 기관이 받아줘야 돼. 또 거꾸로 만약에 여기서 기관이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관이 팔면서 올라가면 이걸 누가 받아줘야 돼? 개인이 받아줘야 돼요? 아니죠. 외국인이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종목들이 잘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딱 그렇죠. 수급이 요때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쥐장창 들어왔고, 그리고 나가지고 딱 크로스가 딱 져 극명하게 또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요때부터죠. 딱 요때부터는 지금 기관에서 쫙 들어오면서 땡기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은 요렇게 올라갈 때 쭉 팔고,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어제도 쌍끌이가 되고 오늘도 쌍끌이가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60일선까지는 올라왔다. 60일선 안착하고 나가지고 올라갈 때는 외국인도 여기서 지네가 샀던 걸 갖다가 요렇게 올라가면서 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땡기게 되면은 빨리 동참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도 추가적으로 쌍끌이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러면서 벌써 오늘도 55,000원을 돌파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60일선 위에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60일선 좀 지지가 나오더라도, 혹은 또 조금 눌리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 놨다. 자, 그래서 60일선 지지하고 추가적인 반등. 자, 여기면서 이제 다음번 고점이 57,500원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만원. 6만원이라는 또 전고점 라운드 피겨가 또 강력한 저항대로 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벌써. 자, 47,000원대에서 55,000원까지 올라섰고. 자, 요 이제 슬슬 전고점 부근에 대한 압박감. 요런 것을 이제 한 번씩 또 봐야 될 때다. 자, 언제 떨어졌냐 싶죠. 벌써 여기까지 다 떨어지기 전 자리까지 다 올라와 놓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반등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DLENC입니다. 자, DLENC도 건설주들 뭐 올 1년 한 해 동안 계속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거꾸로죠. 외국인이 이 기관이 여기서부터 이제 엠벨 찍을 때부터 기관에서 들어와서 쭉 올리면서 외국인이 쭉 팔아요. 그걸 기관이 쭉 사요. 자, 그러면서 60일선까지 딱 올려놨어요. 현대건설은 60일선 위로 이렇게 안착이 됐는데, 아직 DLENC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떨어지기 직전에, 이 돌파 직전의 자리. 그죠? 딱 거기까지 왔죠. 딱 그 자리까지 와고, 다시 14만 5천원 정도를 돌파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 이제 60일선 돌파를 시켜줘야 돼요. 요 자리를 돌파시켜줘야 기관이 쭉 이만큼 기관이 매집을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다 기관이 산 거예요. 이거 딱 깨지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손절했어요, 기관이. 기관이 손절했다가 엠벨 딱 찍으니까 저점이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싹 들어왔죠. 그러면서 끝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본절 근처까지 올려놨어요. 자, 이제 14만 5천원대를 돌파시켜 준다 그러면은 이 기관이 지네가 잡고 있는 물량이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겠죠. 지네가 수익을 내기 위해선. 자, 그래서 DLENC 60일선 돌파, 또 기관에서의 계속되는 매수세,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쌍끌이로 외국인까지 들어오면은 더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어려운 한 주였지만 또 잘 방어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 또 9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이 반등이 더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들, 또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